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처 국제교류팀의 이정민 차장입니다. 현재 주로 맡고 있는 부분은 국제화 관련돼서 전략 수립이라던가 실적 분석, 그리고 대내외 보고서 작성인데요.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대학 혁신전 사업 등 그런 보고서의 국제화 관련 부분을 좀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교직원 모집할 때 따로 국제 관련 부서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서요. 저는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국제학교에서 근무를 좀 했어서 그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 네. 제가 맡았던 업무들은 학부 유학생 유치라든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해서 이제 교환 학생이라든지 해외 대학과의 협정 체결, 그러면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실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요. 교환학생 관련해서. 유학생도 서울에서는 가장 많지만, 근데 교환학생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한 학기에 이번 다음 가을 학기에 6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정도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국제화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그런 환경에 접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능력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매대학이랑 협정 체결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그쪽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거를 가정하고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쪽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있는지, 그 부분 얼마나 제공되는지, 그리고 또 교수진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저희처럼 국제처 같은 관련 전문 부서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상에 있어서도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대학, 다른 해외 대학이나 우리나라 협정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환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게 숫자가 많다면 우리 학교처럼 6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우리 학교의 국제화를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600명, 1년에 한 1200명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 학교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그런 게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외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나 연고대랑 협정 체결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대학에 독일의 무슨 자유대학이라든지 무슨 훔볼트 대학 이 정도, 홍콩 대학 아니면 영국의 버밍엄 대학 이 정도의 수준이랑 협정 체결을 하고 있다. 그럼 그쪽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되겠구나 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합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면 합격하겠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은 디폴트 값이 2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류 협정이랑 사이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 다른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성적이랑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이런 것들 보는데, 영어 성적 얼마짜리, 토플 몇 점짜리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지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평균은 어느 정도 이상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막 토플 110점 막짜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률을 공개를 해요. 웬만하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이 학생들을 선별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뭐 중앙대 정도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4지망까지도 지원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평균 합격률이 90%가 넘어요, 사실. 근데 조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뭐 다른 데 가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안 떨어진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금 홍보하고 싶은 게 여름, 겨울 단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학교도 물론 하지만 다른 대학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환 학생은 학기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 규정상 1년밖에 안 돼요. 그 최대 2번, 한 학기씩 2번이겠죠? 뭐 1년 가면 한 번이겠지만, 근데 이 단기 프로그램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때 가기 때문에 2주, 3주, 4주 동안 다녀오실 수 있고, 부담이 덜 하겠죠. 게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점 물론 이관도 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일부 대학들에서 참가비 면제를 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교류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 무료로 초청하겠다. 그런 쪽에 가면은 왜 학생들 돈 부담 많이 되잖아요. 생활비도 그렇고 항공권도 그렇고 그런 것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단기이기 때문에 약간 문화체험 위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은 약간 많이 보내는데 미국 대학은 약간 ESL 프로그램 있잖아요. 영어 프로그램 쪽으로 위주로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지양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는 특히 면제되는 프로그램이 면제되는 곳도 많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이공계 쪽으로 많이 발달된 거 아시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TSMC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가면 너무 좋은데 저희 학생들이 지원이 너무 적어요. 잘 모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 계획이 설명회가 한 10회가 넘거든요. 또 다빈치 캔버스는 따로 할 거고. 네, 그래서 정보 전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단기 프로그램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일본 쪽으로 많이 지원해요. 아무래도 거리도 가깝고 옛날에 엔저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본 쪽으로 많이 갔다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있으니까 대학 혁신 지원 장학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로 가긴 하지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리스라고 저희 그 국제처 내에서 칼리스라는 제도, 글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칼리스는 약간 그 외국인 유치에서 입시하잖아요. 그럼 서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뭐 한 학기에 뭐 학부는 1000명, 1400명 정도 되고 대학원도 한 900명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단순한 부분 있잖아요. 서류 검토,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 단순하게 그냥 성적표 제출이 누락됐다 아니면 비자 서류가 누락됐다 신청 서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1차적으로 해서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칼리스고요. 글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엄선된 학생들인데 600명이 들어온단 말이죠. 교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한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국제가 돼서 막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물론 중앙대 학생들은 영어 잘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발도 해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학생들은 지금 20명이에요. 그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도 잘 되겠죠. 홈커밍 하면은 그런 노하우가 계속 전수가 되겠죠. 뭐 네트워킹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행사 진행 기획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 기획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웬만한 거는 가능하면은
저희 선이 힘이 닿는 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임 이번에 또 모집할 건데 지원만 해주세요. 네. 뭐 가장 직관적으로는 캠퍼스에 이제 돌아다닐 때 외국 학생들이 많이 보일 때 조금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특히 그 노랑머리라는 밑에서 제가 이제 아시아 학생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아, 저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이구나. 그러면은 아, 우리가 초청해가 들어왔겠구나. 이게 많이 보이면 보람이 느낍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협정을 체결하잖아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환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이제 2명씩 주고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쪽 상대 학교의 실수, 담당자 실수, 아니면 그냥 변심에 의해서 저희 다 선발해서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못 받아주겠다. 너무 속상하죠. 저희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저희 또 국제처장님께서도 메일도 보내고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안 돼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실수잖아요. 아, 미안한데 못 받아주겠다. 미안하다고도 안 해요. 아, 이번에 안 되겠다. 우리 사정상 못 받아주겠다. 그럼 저희 학생들은 너무 실망이 엄청 크겠죠. 거기 가겠다고 준비해가지고 합격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쪽에서 못 받아주겠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 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소송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벌어진 일인데 안 받아주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아, 그럼 뭐 이게 됐다. 그럼 다른 대학 쪽에 혹시 이게 또 대학 간의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관계들이 특별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부 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이라든지 샌디에고 주립대학, 그리고 뭐 대만의 이제 중앙대학이라고 있어요. 국립중앙대학. 그다음에 일본의 주오 대학. 그런 대학들이 좀 관계가 좋거든요. 오사카 대학. 이제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 명도 받아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이제 어떡하겠어요. 저희도 이제 뭐 학생이 가장 슬프겠지만 저희도 속상하니까 최대한 같이 뭐 원하는 대학으로 조금 돌려서 파견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초청을 해서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학생들이 자기가 수업 듣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이따 갑니다. 수업 듣고 가면 되니까 뭐 생활이야 뭐 자기들이 뭐 즐길 수 있는 즐기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에피소드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들자면 문화적 차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북유럽에 되게 유명한 대학들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언젠가 그 마네킹들 있잖아요. 저희가 옷가게에서 파는 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네킹 그 머리 부분을 어디서 그냥 모르겠어. 그 훔쳐왔는지 주워왔는지 해가지고 연못에 던지거나 막 어디 막 저기 으슥한 곳에서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전시라고 하면 죄송해요. 그냥 거기 놨는데 장난한 거죠. 근데 놀라잖아요. 밤에 보면 엄청 무섭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진들을 이제 취합해서 학교에 보냈어요. 너네 학생들이 이런 짓 하고 있다. 근데 그 학교 담당자가 하는 말이 문화 차이라고 하니까 너네가 모르나 본데 그 전시예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죠. 우리도 전시예술 하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너 이거 아이들 놀래키려고 하는 거다. 경찰 오고 난리 났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사과하고 학생들 불러다가 사죄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문 받고 이런 에피소드들 그런 거 말고도 많은데 대부분은 잘해요. 근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 협정교 학생들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학교랑 협정을 맺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정도 수준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안 좋은 것만 기억에 남겠죠. 아무래도 그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역할이 그런 거기도 하고 또 같이 협정대학이랑 같이 뭐 해결을 해야죠.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저희 학생도 가서 뭐 다들 다 잘하긴 하지만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다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혹시 한 개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번 얼마 전 일이었어요. 뭐 개인 정보를 얘기 드리긴 뭐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인 거예요. 너무 저 놀라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학생이. 천만 다행인 건 그 대학이랑 관계가 좋아요, 저희가. 이거 좀 천운인데, 거기도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한국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 교환학생 불러다가 저녁도 사드리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케어 잘해주셨는데 수술 너무 잘 받았고 또 거기 또 한인 사회에 또 연계돼가지고 케어도 잘 받아서 회복 잘 해서 수업도 잘 마치고 수학 잘 하고 이제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관계가 사실 저희가 한국에 있어서 그 학생을 어떡하겠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벌어줬는데 천운이죠. 그게 오히려 가가지고 수술 잘 받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네. 이게 잠깐 앞에 언급했었는데 보통 교환학생 하면은 학기당 2명씩 교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환학생이라고 하면은 등록금이 면제예요, 상대 학교에. 그래서 우리 학교 등록금은 내고 상대 학교는 면제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학 비싸잖아요. 막 한 학기 막 1,000만, 2천만 원 하는 건데 저희 학교 등록금만 내고 그쪽 학교 1,000만, 2천만 원을 면제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 안 되죠, 미국 대학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라는 샌디에고 주립대학도 처음에는 2명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은 한 학기에 40명 정도를 주고 받아요. 그게 왜 되냐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대학만 그렇게 합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와서 보통 이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구전이 많이 돼요. 갔다 오고 경험한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어때서 좋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면은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총장님도 오셨다 가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샌디에고 뭐 잘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다문화 다인종 사회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학생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에도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오게 되고 많이 받으면 우리도 많이 가게 되고 우리 학생도 많이 가게 되고 가면은 또 좋은 경험 하게 되니까 샌프란시스코도 뭐 여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 자체가 다양하니까 잘 갔다 오고 또 구전이 돼가지고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후배들이 또 갔다 오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교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유럽 쪽에 학생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대학 가게 되면은 뭐 교환학생 가는 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듣는 거, 두 번째 언어 연수 같은 거 되죠. 세 번째는 여행이거든요. 유럽 가면은 가까이 있잖아요. 독일 가게 되면은 옆에 스위스도 갈 수 있고 좀 가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여행이 잘 돼 있어서 많이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뚫으려고 하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이라든지 훔볼트 대학, 뭐 본 대학 이런 데가 굉장히 랭킹이 높아요. 저희 학교 랭킹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세계대학 랭킹이 높은 대학이랑 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갈 수 있게 되는 거. 이번에 또 처음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도 많이 파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네. 저희가 협정대학이 661개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류 협정이 된 게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한 400개가 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학 다 못 가보죠, 제가.
갈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저도 가정생활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산도 제한돼 있고 어떻게 다 가겠어요. 비행값도 비싼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박람회에 가서 만나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방문한 그쪽 실무자나 그쪽 이제 처장님 만나서 정보를 이제 듣게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런 거 체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박람회 가게 되면은 그 박람회 간 기회에 그쪽 현지에 있는 대학들을 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우리 학생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걸 만나는 거죠. 가서 이제 그쪽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 경험인데 일본의 주호대학 갔더니 주호대학에서 교환 학생이 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 만나서 얘기하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죠. 기쁘고 그런 경험들. 네, 학생들 만나서 얘기 듣고 이번에도 총장님께서 이제 유럽에 가셨는데 또 거기서 또 학생들 만나고 저녁도 사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출장 가면 힘들어요. 사실 뭐 잘 모르시면은 여행 가는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비행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일정이 타이트하죠. 또 오래 비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힘든 고된 일정 속에서도 약간 소소한 즐거움 그런 거 저희가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글로벌 페어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글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올해는 또 무슨 뭐 원더랜드를 한다, 놀이공원 테마로 한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서 저희도 당연히 준비도 하고 같이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즐기는 모습 보면은 재밌어요. 저번에 작년에 이제 우리 초청 교환 외국인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운동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체조 시키는 거예요. 외국인 불러다가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있죠. 글로벌 페어 같은 거 했을 때 제 기억에 남고 아니면은 이런 거 어떨까요? 외국인 학생들은 아닌데 사실 이제 저희 학교 대학 자체가 이제 교수님들 계시고 학생분들 계시고 직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문도 있고 한데 직원들 간의 교류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직원 교류라는 이제 해외 대학이랑 교류. 근데 작년인데 이 대만에 이제 대만 국립중앙대학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한자가 일본의 주호 대학이 이제 중앙이죠. 주호 대학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종양이라고 해서 이제 또 같은 한자 세 개 대학의 중앙대학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약간 그런 뭐 연맹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직원들이 왔었거든 저희 대학에. 그래서 그 대학 초청해서 저희가 직원 간의 교류를 만들었어요. 약간 질문이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앞부분에 제가 답변을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 간의 교류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자기 업무를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많이 참여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독일 자유대학, 뭐 훔볼트 대학 몰라요, 잘. 아는 학생도 분명히 있죠. 대부분 학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갔다 온 선배들한테 듣고 이 대학 괜찮더라 하더라 하면 이게 지원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역별 설명회를 하려고 그래요. 뭐 독일 특별전, 미국 특별전 뭐 그런 것처럼 네덜란드 특별 설명회 해서 그쪽 대학 중에 저희가 봤을 때 괜찮은 대학 3개 정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미 그 LED에 떴을 텐데 일정별로 나눠서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는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많이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가능하다면 그쪽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줌으로 설명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안 된다면은 그쪽에서 온 학생들, 아니 다녀온 우리 학생들이 와서 설명도 해주고 당연히 저희도 설명을 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단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 대학들 쭉 보시고 조회수가 막 1000이 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간 학생들은 두세 명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다들 부담스러우신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다녀오세요. 재밌을 겁니다. 네. 대부분은 다 만족하고 오죠. 대부분 99%. 1% 정도는 뭐 안 좋은 경험이 있긴 하는데 네. 지금 얘기는 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쪽 대학에 갔다 오면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 잘 찍더라고요, 학생들이. 저희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것들은 이제 거기 저희 국제 쪽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다 업로드 합니다. 그 보시면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시면은 굉장히 막아달릴 거예요. 뭐 생활, 수업, 뭐 그러면 뭐 영어, 교육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족을 많이 합니다. 동영상을 보세요, 직접 유튜브로. 경험보고서라고 해서 따로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글로 올린 거고 동영상을 보십시오. 네, 물론 뭐 거기 말고도 많이 보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랑 중복되긴 하는데요.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제 뭐 미션이기도 한데 최대한 많은 중앙대 학생들이 해외 많이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어학 능력도 증진시키고 친구도 사귀고 뭐 어떤 그런 시각적인 뭐 어떤 그런 약간 견해를 넓힌다거나 안목을 좀 트인다거나 그런 부분에 경험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세요. 저희는 학생들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해외로 파견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압박도 수업도 많고 하는데 제 경험상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회 쉽지 않아요. 취업하면 정말 기회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꼭 다녀오셔야 돼요. 해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장학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 장학금 있으니까 그 정보들 많이 있거든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가봤자 1년이나 한 학기 아니면 뭐 2주짜리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